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주제는 우리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봉암사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불자들의 수행의 영원한 불교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본 도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청당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를 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렇게 결사를 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현 조계종단의 존립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봉암사 요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취재를 했던 우리 서 기자님, 이 도대체 그 조계종 종립특별선언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조계종 종립특별선언에 주지추천위원회 이런 보도를 하셨어요. 네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계종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경 봉암사의 주지를 추천하는 절차를 갖다가 좀 바꿔서 봉암사를 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경 봉암사를과 관련된 이제 종법이 선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언법. 예. 이 선원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봉암사 주지를 추천하는 방법을 좀 명목상 좀 구체화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봉암사는 특별선언으로서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정해왔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없애고 매년 총무원이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 깊숙한 내용까지를 이제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저희들도 한번 봉암사를 가지 않았어요. 네. 그때 한참 조계종 분교가 있을 때. 저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란 게 그 안거를 마치고 나오신 그 봉암사의 수자 스님들의 눈을 딱 보면서 이런 눈을 저는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 굉장히 맑고 깊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그 눈이 이렇게 선한데, 그 일종의 수자 스님들은 그 봉암사에 가서 수행하는 걸 굉장히 예. 영광. 조계종의 수행자라고 하면 네. 봉암사에서 한철을 놨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조계종단이라는 종단은 1950년대부터 비부 대처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정화, 그러니까 비구 종단으로 확립한 그 범란, 그 정화 시대를 거치면서 비구 종단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을 했고, 그 이후에 조계종의 어떤 수행 전통, 그리고 종단의 어떤 승려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들을 비롯한 큰 스님들이 결사를 통해서 그렇죠. 수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봉암사는 사실 조계종 승려들, 특히 조계종 승려와 이 조계종단의 사실상 고향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저희 불자들에게도 영원한 예. 정신적 고향이죠, 그 봉암사는. 특히 여기는 수행 중심 사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판승들의 개입보다는 이판승, 특히 그러니까 수자 스님들, 이 수사 스님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자치적으로 수행을 중심으로 한 삶을 여법하게 살기 위해서 꾸려왔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판이 개입을 하겠다, 이런 뜻을 내보인 거로 보입니다. 네. 일종의 자율권을 침해하겠다, 아니면 지원을 하되 관리 감독을 통해서 견제와 통제를 하겠다, 이런 거로 봐야 지금까지도 이제 그 종립특별선언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어떤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봉암사 전체 운영의 예산은 아니고요. 자치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사 스님들이 수행을 해왔는데, 지금 선언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주지, 사찰 운영을 책임지는 주지를 사판승과 이판승이 같이
추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그러면 주지를 어떤 식으로 봉암사에도 주지 스님이 계시긴 예, 하죠. 당연히 계십니다. 그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었나요? 과거의 봉암사 주지 선출은 봉암사 대중의 의견을 모아서 수자 스님, 수자 스님들과 거기 봉암사에서 수행하고 살고 계시는 스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봉암사의 수자 스님한테 얘기를 하면 수자 스님이 그 분을 이제 관할 교구를 통해서 총무원에 추천하는 그런 형식을 띄었죠. 잠깐만요. 수자 스님과 수사 스님. 그 봉암사는 좀 특별한 게 그 다른 사찰들하고 달리 조실 스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적하셨지만 그 정명 스님께서 대중들이 조실로 모시겠다는 청을 드렸지만 당시는 조실을 거부하고 문경 독립특별선언의 대표격인 이제 수자직로만 이제 사시면서 그 봉암사를 책임지셨던 거죠. 작년 12월에 정명 스님 입장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도 개인 SNS에 뭐 극락왕생을 방문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 정명 스님이 이제 봉암사를 살림을 다 하시면서 수행하시고 물론 이제 운영 자체는 이제 주지 스님이 법적으로 다 책임을 지지만 실제로는 봉암사의 정신적인 큰 어른으로서 정명 스님께서 이제 봉암사를 전체를 아울러 오셨던 거죠. 자, 정명 스님 입적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단이 아직 오늘 지금 중앙동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오늘 끝났습니다. 예. 근데 그건 그 주지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거죠, 지금? 일단 이제 그 봉암사 주지 추천위 구성하고 감사 문제를 이제 선언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자회도 그렇고 봉암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중앙종회와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강남원장 자승스님한테도 청을 여기에도 자승스님, 결국 이번 종회에는 이제 상정을 안 하고 여기에도 그럼 자승스님이 지금 등장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선배, 이거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감사해서 아주 폭파시키겠다. 우리가 저 일반 그 세속 권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그 기업체 세무조사 해갖고 완전히 폭파시키잖아요. 망하게 하잖아. 똑같은 거지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사람들 지원해주면서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작품들을 고르거나 또 전공 비슷한. 아니 근데 여기 봉암사는 별로 지원도 많이 안 해주면서 지원도 별로 안 해주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총무원장이 있고 무슨 뭐 본사 주지가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그 조계종 선방 그 수자 스님 그럼요. 막강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뭐 총무원장이나 교우본사 주지가 뭐 도박을 하거나 엄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그 나가서 그 사람들을 경책을 하는 게 선방 수자 스님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승이가 뭐 도박을 하고 뭐 재임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재임한다고 하니까 그때 선방 수자 스님들이 와서 당신 왜 그 중으로서 그따위로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승 입장에서 그게 못마땅한 거지. 못마땅하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그런 이제 뭐 회유를 하고 뭐 도법을 내세워서 뭐 중재를 하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뭐 회유와 협박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법으로 그걸 고쳐서 꼼짝 말았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 선방 그 수자 스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 뭐 총무원장이나 교우본사 주지나 자승이한테 뭐 엄한 소리, 입 바른 소리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뭐 봉암사를 망친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한국 불교 근본 정신을 자승이가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봉암사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우리 어쨌든 최후의 보루
그리고 수자 스님들 또 뭐 수사 스님들 수행하시는 정말 근본적인 도량인데 그곳에 지금 칼을 대겠다. 예, 그 지금 지금 김영국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봉암사를 손대려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는 스님들은 이런 지적도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그 재임을 시도했을 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도박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 종단의 이제 부조리한 문제들이 터지고 나니까 가장 앞장섰던 게 봉암사 수자였던 정명스님 비롯해서 선원 수자의 스님들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눈에 지금은 가시네요. 눈에 그렇죠. 가시. 자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 정명스님과 수자의 스님들이 나서서 자승 원장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자승 원장이 정명스님을 비롯한 이 수자 스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총무원장 직선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연주함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정명스님을 비롯한 수자 스님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아주 눈에 가시였을 거라고 보죠. 자승원장은 왜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약속을 남발하면서 못 지키고 뭐 그러시죠? 모면하기 위한 거죠. 지금 당장 당시의 공공함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종교 불교의 현실 참여주의자예요. 저는 산중에서 못마땅한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단절됨으로써 오히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곳이 있다. 그것이 봉암사다. 중생들은 이 봉암사는 3분의 1년에 한 번밖에 안 엽니다. 4월 초파일이요. 나머지는 안 열어줘요. 신도들이 참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도 안 열어주는 절인데도 불구하고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앞으로 계속 맑고 수행전통이 이어갈 거야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 그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세상과의 참여를 한다. 예. 예전에 성철 스님 뭐 8년 안거 뭐 이게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하나요? 두문불출 이런 네, 표현이 뭐 있나? 그런 아무튼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더 세상에 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단이 혼탁해지고 승려들이 부패해 가더라도 수행자, 수자들은 나름대로 종단의 가치를 갖다가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2013년도 자승 총무원장의 재임 도전할 때 그때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수자회하고 이제 시민 쪽에서는 사부대중연대회의가 조계사에서 이제 단식 투쟁하면서 이제 그걸 저지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 그 수자들에게 직선제 연장 약속을 했던 것이죠. 또 이제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있었던 게 이제 자승 원장이 재임하려고 그랬을 때 수자 스님들이 나서서 결국에는 총무원장 직선제는 못 지켰지만 표면상으로 연주함을 내놓으면서 직영사찰을 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만요. 직영사찰 연주함을 누가 내놔요? 자승 원장이 이제 용주사 교구 산하의 말사였는데 이거를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인 직영사찰을 내놓게 그 됩니다. 당시에 그때 예.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직영사찰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직영사찰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예. 이야기를 해보시죠. 수자회 같은 경우 그 봉암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승 원장이 재선 2013년도에 재임 도전을 하면서 그 공약으로 총무원장 선거 공약으로 직선제를 하겠다, 총무원장 직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지지부진하죠. 직선제가 되면은 권력 재생산에 굉장히 타격이 오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면서 뭐 염화미수법을 하겠다. 이 떡볶이죠. 총무원장을 떡볶이로 뽑겠다질 않나 뭐 별 쇼를 다 하는데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아주 핵심적인 불교 조계종단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백인 대중공사에도 직선제 화두가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선제 추진 그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운동 본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자회가 2017년 3월 23일 날 직선제를 갖다가 추진하는 어떤 기자회견,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자회의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봉암사에서 4월 29일 날 그 제시민단체, 불교단체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열게 됩니다. 그때
불교계 적폐청산 불교 개혁과 직선제를 위한 이 두 가지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었고 자승 총무원 측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애를 다 썼었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같이 다 예. 갔었어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거의 발언할 틈도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직선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자승 원장이 8년 동안 총무원장을 재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적폐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명 스님을 비롯한 또 수자 스님들이 또 나섰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적폐청산 운동에 제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랬었어요. 움직였던 네. 시간이 저희들로서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네. 큰 힘이고 어쨌든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그 적폐청산 운동을 하면서도 위안을 받고 그랬던 부분이었죠. 2017년도에 그래서 이제 봉암사 토론회 이후로 조직들이 정비가 되고 촛불법회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어떤 종단의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움직였었는데 이때 수자 스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그리고 그때 승려대회까지 열겠다 해다가 결국에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성을 비롯한 이 정권 세력 측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이런 봉암사에 대해서 어쨌든 주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 이유가 주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고 네. 뭐 이제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주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승 스님은 주로 상월선언처럼 이렇게 좀 이런 것이 이제 현대화된 선방이고 과학화되고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봉암사를 전문성을 띠면서 어떻게 상월선언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다 철거하고 비닐하고 하는 건가요? 이제 부르고 이렇게 연예인들도 부르고 정치인도 왔다 갔다 하고. 응? 아마 그게 전문성인가요? 그게? 주지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라는 거는 최소한 종단에서 지정하는 전문 선언이 있거든요. 이게 전문 선언에서 15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하한 거, 동한 거를 매년 났다 하면 7년 6개월 동안 15번을 하는 15한 거. 그러니까 7년 1년에 2번인 6개월. 거죠. 그렇죠. 1년에 하한 거, 2번, 동한 거, 2번이니까. 15번. 15한 거면은 7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그 정도는 뭐 선언에서 지낸 분이 추천이 돼야 된다. 이런 뭐 기준을 삼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문성이라는 걸 내세우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제로 중요했던 부분은 이 선언법에 봉암사 주지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위원회, 이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관할교구인 교구본사 주지, 그러니까 직지사 주지가 되겠죠. 아, 직지사가 봉암사의 주지는 관할교구가 독립특별선언인데도 총무원이 직접 그 주지나 이런 걸 하지 않네요. 예, 그렇죠. 이제 자율 본사가 따로 줬었고 또 독립특별선언이다 보니 관할교구는 자율권을 또 보장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교구본사 주지가 주지추천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개입을 직지사의 주지 스님이 추천위원회를 한 명이 이제 포함되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수자 스님들끼리 대중이 이제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명목적으로는 독립특별선언이다 보니 이제 전국 선언수자회 옛 대표 2명이 이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종회 의장단이 추천하는 한 명이 중앙종회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자승 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종회 그 중앙종회의 대표단이 추천하는 한 명 이거는 결국은 자승이 원하는 한 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추천이 전문성이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번 중앙종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 자승 원장의 그 최후의 방향, 그 목표는 여기에 가 있네요. 그렇죠. 결국은 추천위원회. 불이한 정권 세력에 저항하는 유일하고 마지막 보루에 해당하는 이 수자 스님들을 좌지우지 하려면 결국은 봉암사 안에 자기 사람을 씹어놓고 통제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닌가. 이번에는 공간을 친 거라고 봐요. 예, 이거 뭐 철회했다, 뭐 미뤄졌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기어라라고 뭔가를 칭하라고. 협박이죠. 예. 일종의 협박. 실제 이 선언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원정법 재개정 특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자회나 봉암사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갑자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 강남을 찾아가게 됩니다. 은정불교. 예, 자승 총무원 전 총무원장을 찾아가서 이 선언법 개정안은 이번 종에 올리지 말아달라. 이번 중앙에. 예. 그리고 수자회 대표들이나 이제 봉암사 관련 스님들도 이 법안은 폐기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 김영수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엔 안 올리지만 11월에는 올려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중앙종회는 그렇게 항상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처럼 뭐 정기회가 2번 있고요. 상하반기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시회는 뭐 정하게 나옵니다. 의장이 소집을 하거나 예. 준비를 네. 그럼 지금 하는 건 임시예요, 본회의입니까? 오늘 이제 폐회된 건 임시회입니다. 임시회입니다. 그럼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임시회거나 아니면 11월 정기종회에 상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언법을 바꾸는 거네. 선언법을 바꿔서 이제 여기 종립선언의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봉암사를 이제 재정 지원 플러스 뭐 이제 이런 네, 그렇죠.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네요. 개입하겠다는 근거 중에 무슨 하나는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단이 예산 주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저기 제가 네네. 궁금한 거는 우리 요 자성자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요 봉암사가 갖고 있는 그 장군의 역사, 봉암사의 지금 현재 특별 사찰로서의 그런 위상뿐만이 아니고 그 봉암사를 건립을 해서 건립한 분들의 뜻이나 그 지명이라든가 봉암이라고 하는 왜 봉암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모를 것 같은데 왜 봉암입니까? 김경호 소장님이나 우리 김영국 소장님이 그건 자막 봉암이 아닙니까, 문경이? 아니, 그야말로 천년 고찰인데 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짧은 아. 거습니까? 천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 그러면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공부 많이 하셨네. 최치원 신라 고성제 최치원은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서 당나라가 이 최치원을 안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돌려보냈는데 너무 똑똑해서 당시 전 세계 동서양을 통틀어서 최고의 천재가 저는 최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신라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을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당나라의 파견 대사로서 신라에 돌려보내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최치원 선생이 요 희양산에 있는 이 봉암사 절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봉암용곡이다. 이게 그 상상 속에 전설 속에 새인 그 봉황의 모양을 한 아름다운 봉우리다. 안봉이다. 안봉이 절비하거든요. 이 백두대간에 그 통과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용곡, 용이 들락날락하는 골짜기다. 그래서 봉암용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봉암사라는 절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고요. 신라 흥강왕 5년, 그러니까 879년에 건립을 해서 881년에 이제 봉암사라는 절을 이름을 지정하는데 이 절을 지은 선성이 화상이 이제 도헌 화상입니다. 기를 도자에 법은 자. 말하자면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왜 희양산 봉암사가 조계종에 이 바른 법을 세우는 선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깨달음을 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예고되는 것이다. 운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도헌이라는 분이 법과 도와 법포가 도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만약에 이 봉암사가 있는 이 절터에 절이 들어서지 않으면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리가 성녀의 거처가 되지 않는다면
도적의 소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승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녀의 거처로서가 아니라 도적의 소굴로 지금 자승은 만들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들어요. 오늘 공부 제대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문화, 예술 이런 걸 보통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중립성, 그러니까 지갑은 열되 뭐랄까 최대한 자유를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입은 열고 네. 지갑은 닫는 거. 네,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됐어요. 협박은 하면서 돈은 요만큼 주고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봉암사는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4월 그때 2017년 4월 29일 날 토론회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을 외부에서 많이 불렀으니까 이제 대중방을 열어가지고 근데 대중방에 짐이 한가득 있었어요. 왜냐면 초파일 앞두고 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봉암사의 등은 뭐냐면 연등에 연잎이 나고 없어요. 그냥 골조에 흰 종이만 바른 백등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수행자들이 수행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등 거 만들고 있느냐? 신도가 없죠. 무슨 청년회가 있거나 신도회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최소한 어디에도 1년에 제일 큰 수입이 초파일 등 그렇죠, 수입이니까 그렇죠. 만들긴 만드는데 다만 이제 일반 그 절들처럼 요란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선방처럼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간등이 잔뜩 있었습니다. 멋있네요. 자, 그게 스님. 제가 사적 토를 달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 백두대간을 이제 문경 그 희양산이 지나가고 있는 길목이 소백산이요. 소백산이 좀그 희양산 이게 그 문경 세제를 지나가는데 지금 김경호 소장님이 적절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 선방에 돌을 닦는 분들이 뭘 그런 치장에 하냐. 그런데 사실은 그 봉암사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희양산 둘레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삥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꽃잎 모양을 하고 이거 둘러쳐져 있다. 12개의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뭘 또 안에다가 또 작은 꽃잎을 만드느냐. 은근히 뭘 많이 하시네요, 진짜. 정말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 제가 여기 대가들도 잘 모르시는 제가 산을 좀 다닙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런데 아까 감동을 박수 많이 칠 때 왜 혼자만 치고 다른 분들은 안 치세요? 이게 대단한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봉암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굉장히 한국 불교의 중요한 지금 뭘 지금 타고 있다.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